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이제 말 그대로 불법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적발되는 경위는 크게 민원, 실태조사, 그리고 소방점검입니다. 첫 번째 민원은 그 거주지 인근에 앞뒤 집에서 저 집에 지금 현재 무단 증축 혹은 무단 용도 변경이 의심된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저기가 불법 증축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이제 실태 조사에도 적발이 되고요. 그리고 항공 측량이라고 무단 증축은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항공 측량을 해서 작년과 다른 경우에 이제 무단 증축이 적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방 점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소방서 화재 점검, 안전 점검에 의한 적발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발이 되고요. 관할군청, 군청, 관청의 부서별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가 있고 주택과가 아마 있을 건데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 대수선 같은 무단 대수선 같은 그러니까 건물 내적의 위반 사항이죠. 건물 내적의 위반 사항을 아마 담당을 할 것이고요. 주택과 혹은 뭐 주택 정비팀 이런 데서는 무단 증축이죠. 그리고 뭐 개축 같은 건물 외적의 위반 사항, 외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허가권자의 권한은 어떻게 되느냐? 허가권자의 권한. 공사 중일 경우가 있고 공사가 끝난 준공이 된 건물일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 공사 중일 경우입니다. 얘는 이제 뭐 공사 중이니까 허가권을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사 중지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하고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지를 한 이후에 그 사항이 위반 사항이 시정이 돼야지 공사 재개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용 승인 후인데 건물이 준공이 된 지 뭐 10년, 20년이 된 건물에 대한 위반 사항이 되겠죠. 그때는 뭐 시정 명령 그리고 영업 허가에 대한 이제 면허 등을 하지 않도록 타부서 관청의 타부서에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할 것이고 그리고 타법에 따른 영업 허가나 면허를 하지 않도록 이제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이 사항은 건축물 대장의 위반 사항이라고 앞서 강의 드렸던 것처럼 위반 내역이 확인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영업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예를 들어서 무단 증축에 적합한 건물에 무단 증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축 행위가 다 건축 행위 건축이라고 하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그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의 그런 건축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용도 변경도 불가하죠, 당연히. 그래서 위반이 시정되게끔 이렇게 관청에서는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위반 건축물의 업무 절차를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만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합니다. 보통 한 7일 이내에 7일 내에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정 기간은 줍니다. 그리고 시정 기간에 따라서 시정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위반 건축물 위반 표기죠. 이걸 예고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 표기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시정 시에 행정 조치나 불이익을 안내를 합니다. 이 통지 내용에 계략적인 내용들을 불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하긴 하고 시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시정 명령 및 고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고발 예고를 하게 되고 이때 위반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를 합니다. 이때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건축주죠. 건축주 고발하고 이제 시정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건축사도 행정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공사 중인 건물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시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납부를 확인한 이후에 납부가 안 됐다. 납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 예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 압류까지 뭐 저기 공매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혹시 매매나 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위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보통 민원이나 관할관청의 실태조사, 그리고 소방서의 소방점검으로 적발이 된다. 부서별로는 건축과에서는 내적인 부분, 용도 변경이죠. 무단 용도 변경.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외적인 부분, 특히 무단 증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그리고 그 적발이 됐을 때 허가권자는 공사 중인 건물은 허가 취소 내지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그게 시정이 돼야지 공사가 재개가 된다. 시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된, 사용 승인이 된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정 명령과 영업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불이익을 준다. 관할관청에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부적인 공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제약을 둔다. 그리고 그 내용의 기본은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표기이다. 위반 건축물 업무 절차는 통지를 하고 시정을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및 고발 예고가 들어가고 실질적인 고발과 건축주 고발과 시정 촉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과 이후에도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가 되고,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 행위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매매, 경매, 공매 혹은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그 위반 건축물의 위반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내 재산상의 불이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확인해 보시고,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면밀히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시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